자, 2차 경찰 채용 형사소송법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이에 앞서서 일단 시험 문제 분석을 좀 해보면 지금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요. 약간 한두 문제 정도 차이 있을 뿐이고 비슷한데 판례가 70%, 지문이 30%, 아니 지문이란다. 규정이, 조문이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풀이는 여러분 어차피 내년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전범위 문제 다 풀이 안 할 거고요. 수사 증거하고 관련된 부분만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사 증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13문제 정도 되고 그거 외에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그런 지문 한 3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문제 정도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먼저 2번 넘어갈게요. 2번. 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기억.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이죠. 수사 경합 얘기하는 거죠. 동일 범죄 사실, 검사하고 사경하고 같이 수사하게 됐을 때, 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자,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자, 이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죄 사실에 관해서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먼저 신청한 그러한 경우에는 자,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사경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혐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자, 그 밖의 경우에는이니까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다시 얘기해서 불송치 결정서를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자,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 경우이죠. 자,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송부한 날로부터 90일이죠. 송부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반환해야 한다이죠. 자, 그 다음 디귿. 자, 위에 니은에 밑줄 친 경우, 다시 해서 불송치 결정 케이스입니다. 자, 이때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부당한 때는,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한 때는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자, 재수사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사유죠. 불송치 결정의 위법 부당입니다. 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자,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리을. 검사가 사법경찰관리 수사 과정에, 자,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시정조치 요구권 떠올리셔야 되고,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자, 해서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죠? 즉시가 아니에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했습니다. 따라서 1단계는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죠. 그 다음 2단계는 그 송부된 기록을 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정조치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단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건 송치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건 송치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그래서 즉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하고 리을 되겠습니다. 3번이죠, 답이.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수사 준칙하고 관련해서는 수업 시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이 이미 정리를 해왔었고, 그것 이외의 전반적인 수사 준칙에 대해서는 특강 시간에 따로 수업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1번. 지금 적절한 거 찾는 거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좋은 말이죠. 수사 준칙을 받건 안 받건. 그 다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하고, 좋은 말이죠. 그 다음,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좋은 말이죠. 해서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 자, 2번 보시죠.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내용 아닙니까? 신문 후죠. 신문 후 조서 열람하고 의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자, 신문 중 체크하시면 되겠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틀린 지문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제기할 수 있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틀린 거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에서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신문 중이라도 의견 진술할 때는 그때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요하죠. 자, 그 다음 3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범죄 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자, 피해자 체크할게요.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 한해서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자,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요,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해서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의해서다. 수사기관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의해서, 자,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꼭 피해자 신청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4번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 피의자 체크하시고요.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해서 협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체크하시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고요. 그 다음 피의자 외의 사람, 제3자 생각하시면 되죠. 참고인 조사 생각하시면 되죠. 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 요구의 경우에는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은 차이점 2개 빼고는 참고인 조사에 다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에 관한 그 협의 규정도 당연히 준용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피의자 출석 요구할 때 피의자하고 협의를 하는데 피의자도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출석 요구하면서 협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네. 자, 그와 같이 이해하시면 지금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4번. 마찬가지 수사 준칙 규정상 사법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자, 줄치죠. 수사 개시. 자, 수사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줄치죠. 즉시 입건. 즉시 입건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입니다. 자,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피혐의자 수사기관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체포구속 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은 수사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고, 현행범 체포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 대신 쓰세요. 긴급 체포가 포함이 돼요. 긴급 체포가 포함이 되고, 현행범 체포는 수사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그 수사 준칙의 이 규정하고 관련해서는 좀 설명하자면 좀 길고, 그 다음에 관련 조문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난 복잡한 거 모르겠고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푼다 하면 현행범 체포는 해당 없고 긴급체포 해당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그런데 해서 왜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길고 관련된 조문들을 비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사준칙 특강 할 때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난 지금 당장 난 궁금해, 너무 궁금해, 당장 알고 싶어 한다면 실전 문풀 5주에 이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급하면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
아니면 이 시간 마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복잡하지만 지금 관련 규정들을 손에 들고 있지를 않으니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긴급체포는 대상인데 현행범 체포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체포와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시죠. 자, 피고인이 경찰들과 마주하자마자 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자,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아가기 전에예요. 전에. 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자, 사전 제시하고 사전 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찰관들의 행위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전 고지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자, 그 다음 2번.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만 미친다. 이 사건 단위설이죠. 사건 단위설. 자, 사건 단위설 논리 일관하면 이중 구속도 가능해지죠. 자, 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 이게 바로 이중 구속했다는 소리예요. 갑을 A죄로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구속시켰는데 그 구속기간 만료될 무렵에 갑을 B죄로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또 구속시킨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중구속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입니다. 불복 X죠. 불복 X. 자, 따라서 뒤에 지문을 보시면 일단 항고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 아니죠.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이니까 법원 결정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준항고 대상이 되는 자, 준항고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이 준항고 대상이고, 자,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도 더 이제 그 수사 증거로 범위가 축소되었으니까 수사기관의 네 가지 처분이 또한 준항고 대상 아닙니까?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불복 X. 지방법원 판사 재판 불복되는 건 184조 증거 보전 절차에서 그 기각 결정이 있을 때이죠. 3일 내 항고할 수 있다는 유일한 지방법원 판사 재판에 대한 불복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 자, 영장심의 신청권 내용이죠. 자, 사법경찰관은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아니고요. 고등검찰청이라 그랬습니다.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각 고등검찰청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거죠. 고등입니다. 고등. 자, 그 다음 6번.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사인이 체포한 현행 범인을 검사 등이 인도받은 후 그를 구속하고자 할 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하고, 자,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자, 이때 48시간의 기산점은 사인이 현행범 체포해서 인도해준 경우니까 현행 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48시간이죠. 체포한 때가 아니죠. 인도받은 때부터입니다. 자, 2번. 피고인 구속기간 기본 2개월입니다.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근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서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상소심 2심과 3심이죠.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그다음에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할 때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3차 갱신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신청 증거조사 등으로 인하여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이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더 조사하기 위해서 3차까지 피고인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자, 지금 문제가 적절한 것을 찾는 거니까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3번.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적법하게 구금입니다. 자,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자, 수사기관은 줄치죠.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되어 있다 했으니까, 자,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진술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 모든 국민은 진술 거부권 있고 피의자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 고지까지 받는데요. 자, 그다음 4번. 자, 형사소송법 72조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구속영장 발부 전 고지 내용이죠. 자, 해서 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이는 수소법원 등 줄치죠. 법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죠. 자, 절차가 아니라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2조, 88조 공통적으로 법관이 취해야 하는 정문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이죠. 자, 미성년자인 갑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자, 그 직후, 동그라미 할게요. 직후예요, 직후. 그 다음 줄치죠. 의식 불명 상태, 의식 없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병원 응급실, 동그라미 하죠. 병원 응급실. 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이 경우 갑의 혈액 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혈액을 수사기관이 손에 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서 혈액 채취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다? 의식 불명 상태니까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혈액을 채취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영장이 있어야 되죠. 자, 그때 필요한 영장은 3개 중에 하나의 영장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하나가, 자, 피를 뽑는 건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감정. 전문가 하면 감정이고, 감정을 함에 있어서 강제력이 동원되어서 피를 뽑는 거니까 감정 처분 허가장 있으면 돼요. 또 하나는 그 혈액을 강제적으로 점유 이전에 관한 압수 영장 있으면 돼요. 또 하나는 아까 지문에서 여러분 문제에서 체크하였듯이 이게 범행 직후이고요. 그 다음 병원 응급실은 범행 장소에 준해서 취급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 압수수색 검증의 영장주의 예외 4번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서 영장 없이 일단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사후에 지치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치 없이 사후 영장 해서 3가지 영장 중에 하나의 영장을 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때는 위법한 수사가 되는 거죠. 위법하게 손에 넣은 위법 수집 증거인 혈액이 되는 것이죠. 자, 1번 볼게요.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갑의 동의 없이 갑의 혈액을 취득 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체크하면 되겠죠. 줄치죠. 감정처분 허가장 받아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줄치죠.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전에 압수영장 받아와라 이 소리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갑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자,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압수영장 사전에 받아갖고 영장 집행함에 있어서 혈액 채취 자체는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다라는 소리인 거죠. 자, 그 다음 2번. 의식 불명인 갑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줄치죠. 긴급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문제에서 이미 범행 직후라 했고, 자, 병원 응급실은 범행 장소에 준해서 취급한다가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2번 지문에서 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긴급성까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갑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범행 직후 체크하면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사법경찰관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갑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에 영장 없이 혈액 채취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돼 있죠.
지문에는 없지만 이때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이 필요한 경우죠. 지체 없이 사후영장이 필요한 영장주의 예외 4번 되겠습니다. 7번에 3번이죠. 그죠? 갑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병원 응급실에 있는 경우. 이 말이죠. 지금 미성년자인 갑이 응급실에 그 의식 불명 상태로 있고 그 응급실에 갑의 부모가 법정 대리인 부모도 같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별말 아니네요. 자, 부모가 병원 응급실에 있는 경우, 자, 사법경찰관은 자, 출치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갑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습니다. 부모 동의 가지고 영장 없이 혈액 채취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의, 내 피 뽑아가는 거 동의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송 행위는 의사 능력 있는 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소송행위는, 그러니까,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 이 자체도 소송행위로서 의사 능력 있는 자 스스로 하는 것이지,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이라 하여 이 동의를 대리할 수 해서 부모 동의 가지고 혈액 채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간호사가 병원이나 담당 의사를 대리하여 갑의 혈액을 사법경찰관에게 출치죠.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적어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 준해서 취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법경찰관은 간호사가 출치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체열해 둔 혈액 중 일부를 주치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의 목적으로 임의제출 받아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영치죠. 이 경우에는 사후 영장 요하지 않죠. 사후 영장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자,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공소 제기 후 수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검사가 공소 제기 후에 자,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잘못한 거죠. 왜? 공소제기 후니까 강제처분 권한은 법원선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따라서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한테 영장 받아갖고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자,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위수증이죠. 위수증. 자, 2번 검사 작성에 출치죠.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이건 무슨 말이냐.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다. 돼 있죠. 자, 공소제기 이후에도 임의 수사는 할 수 있다 했고, 자, 임의 수사의 대표적인 형태가 피의자 신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을 공소제기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공소제기 이후니까 피의자 지위가 아니고 피고인 지위에 놓이는 것이죠. 어쨌건 피고인 동의 받아갖고 임의 수사하듯이 피의자 신문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자, 피의자 신문하면 피신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피의자 지위가 아니고 피고인 지위죠. 따라서 피의자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때 작성하는 것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의자 신문 가능하고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수증 일단 아니에요.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는데 다만 검사 작성이고 피고인 진술조서예요. 그렇다면 전문 증거 중에서 312조 1학 요건이죠. 1학 요건 갖추었을 때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되겠죠. 자, 3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 필요할 때는 그 집행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영장주의 예외 3번이죠. 영장주의 예외 3번. 피고인 구속 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자, 4번. 자,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에 자,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도 없이 자, 미리 체크하시면 되겠죠. 수사기관의 소환해서 작성한 진술조서 체크하면 되죠. 이걸 우리가 제목 붙이기를 미리 진술조서 그랬어요. 미리 진술조서. 자, 이 자체는
위수증입니다. 위수증. 뭐가 잘못됐는데요? 범벅 진술조서 판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취지에서. 자, 공판 중심주의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소 제기 이후에요. 그럼 모든 것은 공판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 항소심에서 공판기일에 증인 신청해서 신문할 그 사람을 검사가 네가 왜 뒤로 따로 불러? 왜 미리 불러갖고,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해라는 거죠. 공판 중심주의 위반 위수증.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위수증 중에서 예외적으로 증거 동의가 인정되는 케이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조사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여러분 일단 이거는 그 참고인, 증인에 대한 진술조사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전문법칙하면 몇 조 몇 항이에요? 수사기관이고요. 참고인, 증인, 제3자에 대한 진술조사예요. 312조 4항입니다. 사항. 따라서 사항하면 원진술자가 진정성립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신상태가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 참고인, 제3자에 대해서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게 요건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사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 기회가 부여가 되면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없어요.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312조 사항 요건 갖추면 증거를 할 수 있다인데 없는 이유는 뭐냐? 사항에 우리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특별한 세 가지 요건, 특별한 증거 능력 인정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매 경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에 진술의 임의성, 절차의 적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얘는 뭐다? 위수증이에요. 절차의 적법성에서 이미 탈락이에요. 그러니 나머지 세 가지 요건을 백날 갖추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반의사불벌죄. 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처벌 불원이죠.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처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불원은 그거죠. 소송 조건이죠. 친고죄 고소 하고 마찬가지로 소송의 조건이에요. 소송 조건은 우리가 그 소송법적 사실에 속한다라고 보고, 따라서 증명을 함에 있어 그 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 거죠. 따라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맞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송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에선 처벌불원이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 하죠. 친고죄에서 고소는 있어야 되죠. 그러한 소송 조건은 적극적 소송 조건이다라고 얘기해요. 해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 소극적 소송 조건이고, 어쨌건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한다.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추권의 발동 여부를 줄칠게요. 사인인 피해자의 의사, 사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어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자, 줄치죠. 친고죄 고소 기간을 범인의 안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친고죄의 취지는 뭐다? 피해자 의사 존중이다. 그러나 너의 의사를 무한정 존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기간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같은 차원에서 고소 불가분 원칙들도 인정이 되죠. 그 객관적 불가분, 주관적 불가분 같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는 소추측게요. 소추 조건인 고발. 소추 조건인 고발에도 적용된다 돼 있어요. 이건 틀린 지문이죠. 자, 여기서 고발인데 소추 조건인 고발이라 했으니까 여러분은 즉시 고발 사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즉시 고발 사건에서 고발은 소추 조건, 소송의 조건입니다. 그 고발에는 적용이 되지 않죠.
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자, 무슨 차이냐 하면 이 즉시 고발에서의 고발은 사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친고죄와 달리 사인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장, 다시 해서 국가기관이라는 소린 거죠.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은 기간 제한이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 자, 그 다음 4번에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줄칠게요.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 제기했다. 앞에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기소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자, 이 지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참고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면 기소한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변경한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자, 지금 앞에 거 필요 없고 친고죄로 기소했습니다. 자, 그랬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공소 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는 한이에요. 공소장 변경은 없어요. 그렇다면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 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 없으니까 기소된 내용이 판단의 기준. 기소된 내용은 친고죄. 그렇다면 고소 있어야지 이 말이에요.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적극적 소송 조건. 소송 조건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10번. 통신비밀보호법상 사법경찰관 체크할게요. 자, 4경의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기억 4경입니다, 여러분. 자,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자, 검사에 대해서 4경이니까 검사에 대해서 자,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허가 신청합니다. 영장 신청하는 거하고 원리는 동일하죠. 자, 그 다음 검사는 법원에 대해서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 니은에 자, 통신제한 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거나 돼 있어요. 이 범죄 수사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2개월이죠. 3개월이 아니라. 초과하지 못하거나. 자,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3개월 아니죠. 2개월이죠. 2개월 범위 내에서 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자,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 제한 조치의 총 연장 기간은 기본 1년이죠. 기본 1년 초과할 수 없는데 자, 괄호에 일정한 범죄의 경우는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일정한 범죄는 중대범죄예요. 중대범죄, 내란죄, 외환죄 등의 중대범죄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번은 틀렸고, 자, 디귿 볼게요. 니은은 틀렸고, 디귿. 자,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마이크가? 자,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이건 집행한 사건이니까 통신 제한 조치 집행하고 나서 상대방한테 통지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 주체는 4경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또는 검찰 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 자, 또는 내사 사건에 관해서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는 그 날로부터 30일이죠. 체크할게요. 자,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실, 그다음 집행기관, 그다음 집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집행통지죠. 집행통지. 입 다물지 말고 항상 알리라 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고 생략은 할 수 없다 했고요. 자, 그다음 리을입니다. 인터넷 회선 나왔습니다. 자, 인터넷 회선을 통한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경우이고, 자, 그 전기통신 손에 넣은 내용의 보관 등에 관해서 이거 손에 넣은 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규정이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거 안 지우고 일부러 놔뒀는데 다시 한번. 자, 손에 넣은 인터넷 회선을 통한 통신 제한 조치의 결과물, 검사의 경우 14일 내에 보관 등 승인 청구를 법원에 하거나 폐기하거나, 법원엔 승인하거나 기각하거나, 기각하면 7일 내 폐기. 그 다음 4경입니다. 지금 문제의 주체는 4경이었죠. 4경 14일 내에 보관 등 승인 청구를 해달라고 검사에게 신청하거나 폐기. 검사는 신청받으면 7일 내에 법원에 청구하거나 기각하면 7일 내 폐기, 법원도 승인하거나 기각하면 7일 내 폐기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나온 게 이거죠, 아마도.
14하고 7을 거꾸로 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에 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 집행 종료일로부터 10일 아니죠. 14일. 14일 이내에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해서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그 다음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죠. 7일. 7일 이내에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옳은 거 기억하고 디귿. 자, 그 다음 11번.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나오면 영장주의 예외 5번이에요. 영장주의 예외 5번. 네,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이죠.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주의 예외 5번이에요. 긴급 체포 현장 아닌 경우인 거죠. 엄마 집, 친구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자,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당시 현행범 체포줄 치고요. 이 문제구나.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일단 질문 한번 볼게요. 질문 잠깐 보고 설명드리죠. 자,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당시 자, 줄치죠. 임의 제출 줄칠게요. 임의 제출 방식으로 피의자로부터 줄치죠. 압수한 휴대전화기가 있습니다. 임의 제출 방식으로 휴대전화기를 압수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자, 압수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 그때 압수조서 중 압수 경위란에 자, 피의자의 자,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됐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그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한 게 사경이에요. 사경. 현행범 체포한 게 사경이고 그 과정에서 그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받아서 압수를 했어요. 자, 그러니 압수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 압수조서의 그 경위란에 그러니까 그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 그러니까 사경이 목격을 했고 현행범 체포를 했으니까 사경이 그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를 한 것이죠. 압수조서의 그 경위란에. 자, 이 자체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면 현행범 체포한 자가 범행을 목격한 자가 자기가 목격한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죠? 수사 과정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제3자죠. 피의자 아니죠. 자, 제3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손으로 쓴 거예요. 진술서죠. 그러면 몇 조 몇 항 적용 대상이에요? 수사 과정이고 진술서예요. 312조 5항이에요. 그죠? 5항에서는 진술서는 각 단계 진술조서에 준해서 취급한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제3자 진술이니까 312조 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312조 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목격자, 사경, 현행범 체포한 자가, 자기 손으로 하고 싶은 말을 쓴 진술이 기재된 부분을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자, 이는 형사소송법 312조 5항에서 정한 자, 피고인이 아닌 자, 제3자죠. 자,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한다라는 것이죠. 해서 결과적으로는 312조 4항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지문을 한번 보시죠. 자, 휴대전화기에 대한 출칙개요. 임의 제출 절차. 휴대전화기 임의 제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압수조서에 기재된 진술 줄칠게요. 압수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임의 제출 절차하고요. 압수조서에 기재된 진술 요 부분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여러분, 자, 우리가 앞서도 이제 뭐 얘기할 때 나왔죠? 앞서도 뭐 312조 4항의 요건 3가지를 갖추기 이전에 진술은 임의적이어야 되고 절차는 적법해야 돼요.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4항이니까요. 자, 절차가 적법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 같으면, 피신조서에 피의자 신문 같으면 이때 신문 절차가 적법해야 된다라는 소리고, 그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서의 작성 절차가 적법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지금 사항이잖아요. 참고인 진술조서에 준해서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격자가, 참고인이, 제3자가, 조사를 받을 당시에, 그 절차가 적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작성 과정이 적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진술 부분을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지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술을 함에 있어서 진술과 관련된 절차가 아니라 휴대전화기 이미 제출 절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제출 절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절차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서 요구하는 절차의 적법성은 그 진술을 듣는 과정이 적법해야 되고 그 진술을 기재하는 과정이 적법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되겠죠? 따라서 휴대전화기 이미 제출 절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별개예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영치, 영장주의 예외 6번. 자, 이어서 현행범 체포현장 줄치죠. 체포현장. 체포현장 나오면 여러분은 영장주의 예외 2번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 범죄현장 줄치죠. 범죄현장이 나오면 여러분은 영장주의 예외 4번을 떠올리셔야 되죠. 자,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줄치죠. 이미 제출. 이미 제출하면 영장주의 예외 6번이 떠올라야 되죠. 이미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별도로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장주의 예외 2번, 그 다음에 2번과 6번 또는 4번과 6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복되는 경우에 우선 적용되는 건 뭐다? 6번이다 이 소리예요. 영치가 우선 적용된다 이 말이죠. 자, 체포 현장에서 이미 제출했다. 그러면 이미 제출에 관한 영장주의 예외 6번이 적용이 되는 거고, 범죄 현장, 그러니까 범행 직후 범죄 장소 케이스에서도 이미 제출이 있게 되면 이미 제출 영장주의 예외 6번이 먼저 적용이 된다 이 말인 거죠. 따라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사법경찰관은 비사실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장시간의 설득에도 줄치죠. 소변 이미 제출. 소변 이미 제출. 그 다음 거부 체크할게요. 거부. 자, 일단 저 한번 보시면 소변 제출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사예요. 음주 측정할 때 호흡 측정 후 하세요. 후 있잖아요. 그것도 임의 수사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후 이거는 누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소변 제출도 자기가 싸야 되는 거지 누가 강제로 할 수 없어요. 임의예요. 임의. 그죠? 그런데 그 임의 제출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 방법이 없나? 그게 아니죠. 그럼 이제 강제 처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장 들고 오라 이 소리예요. 자, 거부하면서 자, 그다음 영장 집행 나오죠. 이게 바로 강제 처분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영장 집행에 저항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는 압수수색 영장에 줄칠게요.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 자, 영장 받아가지고 강제 처분할 때,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자,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를 강제로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고, 자, 의사로 하여금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하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필요한 처분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병원 데려가고 의사로 하여금 소변 채취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13번에 4번 볼게요. 13번에 4번. 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 정당하게 줄칠게요. 증언 거부권 행사.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부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리죠.
자,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형사소송법 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 수사기관이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다 돼 있어요. 증언 거부권 행사 줄치고 314조 체크하시면 되겠죠. 314조는 312조나 313조에 대한 보충 규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312조 1항하고 4항은 보충을 못 받는다 했고 나머지 경우에 이제 314에 보충을 받는데 보충을 받기 위해서는 자, 310이나 313에서 누군가는 나와서 진정 성립을 인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인정 진술을 해야 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기타 사유로 공판장에 나와서 그 진정 성립 인정 진술을 못 해줄 때 314 보충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그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된 판례로서 증언 거부권 행사는 보충받을 수 있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죠. 이때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것이건 정당하지 않은 것이건 불문입니다. 자, 더불어서 증언 거부권 행사와 더불어 진술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건 증언을 거부하건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공판장에 나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314의 보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314에 의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갈게요.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310조 그 형법 310조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죠. 자,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 그것이 진실한 사실, 진실성, 그 다음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서 공익성 두 가지 요건 갖춰야 되고, 자, 이에 해당한다는 점은 자, 체크하죠. 행위자, 다시 해서 피고인, 검사가 아니라 자, 조각사유 있어요를 행위자가 증명해야 하고, 자, 이때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여기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자유로운 증명. 자, 나아가서 자, 전문 증거 증거 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310조의 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증거조사를 받지 않은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유로운 증명이죠? 증거 능력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전문 증거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310조의 2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전문 증거 능력 없는 것도 자유로운 증명의 자료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거 밤 12시마다 그 문자 띠링띠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밤 12시마다 그놈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 12시마다 목에 칼 들이대는 거 똑같이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 자, 그 문자 정보는 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행의 줄치죠.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다.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거는 증거물을 얘기하는 거다. 다시 얘기해서 비진술 증거다. 비진술 증거. 그러니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 3번.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줄치죠.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자,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위수증입니다. 위수증. 자, 그러나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줄치죠. 환불을 한 뒤에 자, 임의 제출을 받아서 다시 압수하였다면입니다. 환부하고 임의 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최초의 절차 위반 행위와 최종적인 증거 수집 사이에 줄치죠. 인과관계 단절. 위법이 희석된다, 단절된다 이 말인 거죠.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 제출의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로 쓰고자 하는 검사가 증명해야 되고, 증명을 함에 있어 그 정도는 모든 경우 동일하다 그랬어요. 줄치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 이건 모든 증명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자,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른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이나 1심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다른 경우이고, 자, 이때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틀렸어요. 자, 다르다는 사유만 가지고 바로 자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곱찰합니다. 종합곱찰해서 실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르네? 그럼 앞에 거 이거 의심스럽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우 모든 사안들을 종합고찰하여서 어떤 앞에 있었던 자백이 진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그 다음 이어서 자,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에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줄치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부합하는 것이죠. 해서 그 진술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진술을 믿을지, 검찰 진술, 법정 진술 다를 때 어느 걸 믿을 건지 이것도 자유심증주의의 대상인 것이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합니다. 합리적 판단이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 16번. 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저 잠깐만 보시죠. 지금 사경이 작성한 조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전문증거할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법원이 작성한 조서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하고 사경이 작성한 조서하고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법원이 작성한 거는 이거는 믿을만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사경 중에서는 그 기존의 법이 검사권은 사경보다는 좀 믿을만해. 자, 이 말인즉슨 사경권 제일 못 믿겠어. 이게 우리 법의 입장이었죠. 우리 법의 입장. 그래서 자, 법원 케이스는 311조에서 무조건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 했고요. 자, 검사 케이스는 312조 1항에서 자, 얘는 진정 성립 갖추고 그다음 특신 상태 갖추면 된다 했고 나아가서 물론 올해는 삭제됐습니다. 자, 312조 2항에서 피고인이 진정 성립 확인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럼 영상 녹화 돌려. 영상 녹화 돌리면 확인되잖아요. 그죠? 영상 녹화 규정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자, 어쨌건 사경보다 증거로 쓰기 용이했었죠. 영상 녹화 돌려서 확인하면 되니까. 물론 지금은 삭제되어 가지고 자, 둘 다 증거로 쓰기 좀 어렵게 되었지만 어쨌건 기존의 입장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년에는 아예 그냥 사경하고 똑같이 내용 인정으로 바뀌어 버렸지만 자, 사경의 경우에는 312조 4항에서 내용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증거로 쓰기 위해서 내용 인정은 거기 적혀 있는 거 진실이에요. 이거기 때문에 이걸 영상 녹화를 100번 돌려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내용 인정을 안 해주면 증거로 쓸 방법은 없게 되는 것이다 했었어요. 자, 이와 같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원래는 이거였죠. 그죠? 자, 사경의 경우 다른 법원이나 검사의 조서에 비하여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네는 못 믿겠어 라는 거예요. 신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해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가장 까다롭게 만들어 두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312조 4항은 그러니까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돼 있죠. 그 대상이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현행법에서 검사 케이스는 뭐라 돼 있냐면 피고인이 된 피의자 진술기재조서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고인을 갑이라고 잡았을 때 공범을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1항 대상 아니다. 공범을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 아닌 피의자이기 때문에 4항 대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경은 조문 자체가 사망해서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했으니까 이때에는 자, 당의 피고인 갑뿐만 아니라 공범을까지 다 포함한다. 그냥 말 그대로 누구 거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사경이 작성한 모든 피의자 신문조서는 다 사망 대상이야 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규정이 피의자 신문조서라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왜 규정을 그럼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취지는 뭐죠? 사경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누구 것이든 간에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이건 간에 증거로 쓰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경이 작성한 거는. 진술자가 누구이건 간에, 그러니까 피고인 갑이건 공범을이건 불문하고, 규정에서 하여튼 피의자 신문조서라 했고, 규정을 이렇게 둔 이유 자체는 어떤 것이건 불문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쓰기 어렵게 하려고 이와 같이 규정을 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취지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래서 사망에 어떤 내용까지 포함이 되느냐 하면, 갑이 당해 사건, 지금 당해 사건이 A 사건이라고 봅시다. 으로 사경이 작성한 피신조서가 있어요. A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 똑같은 갑의 이놈이 A 사건만 저지른 게 아니라 별개 사건 B 사건이라 할게요. B 사건을 저지른 게 있고 이에 대하여 또 사경이 피신조서를 쓴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신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A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어요. A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B 사건에 대한 사경의 갑에 대한 피신조서에 담겨 있는 A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A 사건의 증거로 쓰려고 하는 거죠. A 사건의 증거로 쓰려고 하는 거죠. A 사건에 대한 피신조서, 이건 크게 의미 안 두어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B 사건, 별개 사건에 대한 사경 작성의 갑에 대한 피신조서에 당해 사건, A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따라서 이 피신조서에 들어있는 이 관련 내용을 지금 당해 사건의 증거로 쓰려고 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몇 점 몇 항 적용되느냐 이 소리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 말이죠. 사경의 피신조서면 무조건 다 어디다? 312조 사망이 있다 이 소리예요. 왜? 사망은 그 대상이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제한을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사경 피신조서는 다 사망이다. 다시 한번, 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사경 피신조서는 어떤 것이건 간에 증거로 쓰기 어렵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312조 사망은, 자, 당해 사건 책가죠. 당해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별개 사건 책가죠. 별개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경 작성 피신조서면 사망이다 이 소리예요. 자, 따라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별개 사건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러니까 갑이 내용 인정해야 되는데 부인한다 이 말이죠. 자, 그 조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자, 2번. 옳은 것은 해서 1번이고요. 312조 사망은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아니죠, 틀렸죠. 갑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 적용되죠. 다 모든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사망입니다. 자, 이어서 을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갑이 공판기일에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을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진정 성립 인정되면 증거를 할 수 있다. 틀렸죠. 사망이니까 어쨌건 갑이 내용 인정해야 돼요. 갑이 내용 인정. 자, 3번. 사법경찰관이 출치죠. 피의자 아닌 자 진술. 피의자 아닌 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니까 몇 조 몇 항입니까? 312조? 사항이죠. 사경이니까 수사 단계고요. 피의자 아닌 자 진술 기재 조서니까 312조 사항이에요.
자, 작성함에 있어서 자, 줄칠까요?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했습니다.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 소리예요.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거죠.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했더라도. 자, 이유는 우리가 피의자 신문을 하건 참고인 조사를 하건 물론 인정신문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있기는 한데 자 어찌되었건 진술자의 성명이 가명으로 진짜 이름이 아니라 가명으로 기재되었다 해서 그 이유만 가지고 이건 절차적으로 위법해. 그러니 그때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그때 조서는 위수중이야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 규정에서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반드시 100% 진짜 이름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도 없어요. 자, 따라서 이름이 가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조서 자체가 위수중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공판기일에 원 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자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사항이니까요. 자, 원 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대 신문 기회 줬다 이 말이죠. 자, 그렇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죠. 인정된다. 그러니까 절차의 적법성은 갖췄다 이 말이에요. 절차적으로 위법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세 가지 요건 물론 이 지문에서 특신 상태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건 문제 삼지 않는 것이고 기본 갖췄다라고 보고 지문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머지 조건 갖추어지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다음 4번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줄치죠. 피의자 조사하는 경우와 달리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피의자 조사 절차와 피의자 아닌 자 조사 절차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준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차이점은 두 개라 그랬어요. 하나는 참고인의 경우, 그러니까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 진술 거부권 고지를 안 해도 된다. 그 다음 영상 녹화함에 있어서 동의받아라. 이거 차이점이죠. 나머지는 똑같다 그랬어요. 자, 굳이 차이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이제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이 임의적이냐 필요적이냐 뭐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자, 따라서 다시 4번. 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와 달리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한다. 자, 피의자 신문시나 참고인 조사시나 전체 수사 과정에 대한 기록 똑같이 요구됩니다. 자, 이어서 사법경찰관이 그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아닌 자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위수증이지, 위수증. 전체 수사 과정 기록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자, 17번. 증거동의.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아닌 자 체크하면 되죠. 아닌 자. 이미 제출할 수 없죠. 자,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매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위수증. 따라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증거동의 대상 아니죠. 위수증 기본적으로 증거동의 안 됩니다. 자, 예외 그 두세 개.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미리 진술조서, 번복 진술조서, 그 다음 184조 증거보존 절차에서 당사자 참여권 보장하지 않고 작성한 증인신문조서, 그것만 예외죠. 자, 니은입니다. 긴급체포 현장입니다. 현장, 체포 현장. 영장주의 예외 2번. 자,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자, 영장을 청구해서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 위수증. 자,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죠. 자, 이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맞죠? 증거 동의 안 됩니다. 자, 디귿.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이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판례죠.
피의자 동의 없이 피의자 신체로부터 혈액 채취했습니다. 자, 감정처분 허가장 없어요. 그 다음에 사전에 압수영장 없어요. 그러면 영장주의 예외 4번에 해당해서 사후 지체 없이 영장 발부라도 받아야 되는데, 자,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입니다. 영장 하나도 없어요. 자,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자, 그 감정 결과 보고서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한 위수증, 자, 증거 동의 있다 하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리을. 수사기관이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해온 공소 외인으로부터 자,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에, 자, 추가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공소 외인에게, 자, 이 공소 외인은 이미 구속 수감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수사기관이 그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기를 제공을 하면서, 야, 너 휴대폰 줄게 제공을 하면서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행위입니다. 자, 누가? 수사기관이 이미 구속돼 있는 자에게, 야, 너 휴대폰 줄 테니까 네가 피고인 그 을에게 전화해가지고 통화 내용 녹음해 라는 거죠. 자, 이 행위는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그 공소외인하고 피고인 을하고 통화하면서 공소외인이 녹음한 거니까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의 녹음 아닌가? 이건 증거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면, 수사기관이 아까 공소외인이라 돼 있었죠? 공소외인한테 전화를 하게끔 시킨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제3자가 대화 당사자 일방 동의받고 녹음한 걸로 간주하는 거죠. 대화 당사자 일방 동의받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녹음한 거다 이 말이에요. 본질에 있어서는. 자, 따라서 불법 감청에 해당되고, 자, 그 녹취 내용은 위수증입니다. 따라서 증거 동의에 상관없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티을, 4번 4개 다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18번에 3번하고 4번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3번. 얘네들 지금 그 3번, 4번이 준항고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준항고는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발 걸쳐져 있는 내용이에요. 완전 이걸 뭐 수사 단계에 포함시키기도 뭐하고, 어쨌건 관련해 있으니까 볼게요. 자, 3번.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자, 통상의 항고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줄치죠.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항고가,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항고는 아니죠. 항고는 아닌데 항고에 준해서 취급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넓혀서. 자, 항고는 상소의 종류예요. 그죠? 상소의 종류인데 준항고는 상소는 아니죠. 상소의 한 종류인 항고에 준해서 취급할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상소하면, 자, 불복의 의사표시를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거죠.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 그런데 준항고는 상급법원이 아니라 그 수사기관, 그 처분을 한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법원이에요. 나란히 가는 법원이죠. 거기다가 불복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복 의사표시 한다는 점에서 상소하고 유사는 해요. 그러나 정확히 상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준항고, 이렇게 표현을, 항고에 준해서 취급하는 거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다만 상소는 아니라서 준항고라고 표현은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상소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불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소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상소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 상소권자이어야 되고, 그 다음 상소권자가 상소 이익, 다시 해서 상소를 해서 얻을 이익이 있어야 돼요. 상소를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으로 상소기간이나 방식 이런 것들을 준수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상소의 적법 요건이에요. 상소의 적법 요건. 자, 그 중에 뭐가 있다? 상소 이익. 상소를 해서 내가 얻을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준항고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상소는 아니지만 항고에 준해서 취급하는 거고, 따라서 상소할 때 필요한 요건인 상소의 이익, 불복해서 얻을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자,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그 다음, 실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이익이 상실된 경우. 자, 준항고는 부적법이에요. 요건을 못 갖췄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상소의 적법 요건 3가지. 상소권자가 상소 이익이 있어야 되고, 상소 기간과 방식을 준수해야 된다. 그것이 적법 요건이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자,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 다음 조치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거죠. 검사, 네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아갖고 제대로 압수수색을 했으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한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랬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나 검찰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죠. 맞죠? 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자, 그런데 자,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줄치죠. 강제 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강제 처분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서, 처분이 지금 없는데 그걸 처분이 있는 걸로 봐서 준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죠. 자,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또 얘기했던 게 준항고로 불복을 하려면 수사기관에 처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처분이 있어야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지, 아무 처분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을 안 하는 것. 그것은 처분 안 한 걸로 본 게 아니고 불허 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처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준항고로 불복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너 영장 청구해서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 처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끝내도록 할게요.